자, 2단원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고대 동아시아와 인도 세계의 형성. 고대 동아시아와 인도 세계 형성. 오늘 강의는 두 개로 나눠서 찍을 건데요. 고대 동아시아 먼저 하고 인도를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고대 동아시아는 중국을 뜻합니다. 이제 중국 세계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첫 번째 제목이 춘추 전국시대의 사회변화. 춘추 전국시대의 사회변화인데 선생님 저희가 중국을 배운 적이 있나요? 좀 까먹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중국을 배웠어요. 언제 배웠냐면은 중국 문명 할 때 우리 4대 문명 배웠었지. 그때 선생님이 중국 문명을 공부했고 이제 중국 문명이라고도 하고요. 거기에 있는 강 이름을 따서 황허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이 중국 문명에 세워진 나라가 상나라가 있다고 그랬어. 얘네들이 이제 청동기 무기를 썼던 나라였고요. 자,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가 있어요. 이 주나라는 이제 봉건제라고 그래서 왕이 넓은 땅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왕이 이렇게 있으면은 야 여기는 니네가 다스려라 하면서 제후들한테 이렇게 맡긴 나라라고 했어요. 이렇게 큰 땅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요거를 이제 제후라고 그러고요. 요런 시스템을 봉건제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배웠고요. 요거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춘추 전국시대야. 즉 주나라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가 생깁니다. 전국시대. 이 춘추 전국시대는 나라가 한 개가 아니라 5개 나라가 생겼다가 나중에 7개 나라가 생기는데 우리가 이 5개 나라, 7개 나라를 다 공부할 수는 없어서 그냥 뭉뚱그려서 춘추 전국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럼 춘추 전국시대가 생기기 전이 이 주나라였겠죠. 뭔가 주나라가 이제 망해야지 다음 나라가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이 되었는지 그것은 바로 주나라가 어떻게 망했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나라가요 수도를요 동쪽으로 옮깁니다. 동쪽이 여기가 동쪽 땅이고 이때 옮긴 수도의 이름이 나급이에요. 나급 가로 열고 미안해 저기 중국을 못합니다. 루어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옮기는 것을 동으로 천도했다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주나라가 좀 약해져요. 주의 왕실이 세력이 약해져. 자, 주왕실이라고 쓸게요. 왕실의 세력이 이렇게 약해진다는 거는 누가 강해진다는 것을 뜻하냐면은 원래 이렇게 제후들이 있었다 그랬잖아. 이 제후들이 주나라 왕실의 말을 잘 듣고 네 열심히 세금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네가 세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제후들의 세력이 커지겠죠. 근데 제후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야. 그럼 이 제후들이 사이좋게 지낼까? 절대 아니죠. 이 제후들이 서로 티격티격 싸우게 되면서 한마디로 전쟁판이 시작이 됩니다. 제후들이 서로 제후국들이 다툼을 시작하는데 이 제후국의 목적은 내가 여기를 통일해 가지고 주나라 다음에 나라를 내가 세울 거야. 이게 뭐 제후국들의 마음이겠죠. 내가 최고야. 이렇게 하면서 제후국들의 다툼이 시작해서 나라가 실제로 찢어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춘추 시대는 전국에 이제 5개 이거를 춘추 5패라고 그래. 7옹이라고 그래서 전국시대는 7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뭐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했고 주나라가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거. 자, 이때 이 춘추 전국시대 때 경제와 사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경제, 사회 변화 뭐냐면요. 그 전까지는 청동기를 사용했는데 이때 철기가 들어오면서 철기의 사용이 커져요. 철기를 일단 무기로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철기를 무기로 사용하면은 기존의 청동기 무기보다 싸움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전쟁 규모가 확대됩니다. 즉 전쟁을 이렇게 했던 거에서 전쟁을 아주 크게 하는 거죠. 전에 청동기 무기를 사용했을 때는요, 전차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무슨 게임 하듯이 야 어디서 모여서 싸우자, 그래서 그냥 하루 만에 전쟁이 끝나기도 해요. 요게 이제 주나라 전쟁. 넓은 들판에 군대가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 기다리는 거야. 우리 몇 시에 싸움 시작? 그러면 요이 땅 해서 전차가 서로 맞붙여서 전차전이 중심이 돼서 하루 이틀 만에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았죠. 이 전차는요, 말 4마리랑 중무장한 보병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랑 세트야. 이게 말이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보병 이렇게 해서 요게 하나의 전차가 이루어져서 요렇게 이제 싸움을 시작을 하는 거죠. 말 4마리, 보병 3명. 자, 이거 시험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주나라의 전쟁은 되게 간단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철제 무기가 등장한 춘추 전국시대는요, 전국시대의 전쟁은 철제 무기가 등장을 했잖아. 아, 철제 무기는 너무 세. 이렇게 한 대 맞으면 진짜 죽어요. 여러 전술이 발달하고 이제 전쟁 기간도 늘어나. 심지어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전투 장소도 요거는 넓은 들판이잖아. 이제는 전투 장소를 막 이렇게 곳곳에서 전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릉이나 산지, 늪지 이런 데로 확장이 돼서 전차보다는 이때는 그냥 보병 중심이죠.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싸우자 하면서 사람들이 싸우게 되는 양상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고, 보병은 뭐야?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기병은 뭐야? 말 타는 병사 위주로 대규모 인원, 이제 인원이 동원이 되죠. 사람이 많을수록 전쟁에서 아주 유리하게 됐습니다. 전국시대에 그 무기가 철기로 바뀌면서 생긴 양상. 자, 선생님도 너무 어려운데요. 그냥 전쟁이 커졌다, 사람이 많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철기가 무기로 쓰였을 때는 이런 것들, 전쟁이 바뀌었고요. 이 철기를 드디어 이제 농사에 쓰게 됩니다. 철기 농기구가 등장하는데 이때 플러스 소까지 등장을 하니, 자, 농사가 기존에는요 그냥 요만큼 해서 수확량이 이렇게 됐어. 근데 철제 농기구라 소는 지금으로 치면은 뭐 농기계, 트랙터 이런 거랑 똑같겠죠. 뭐 드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확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농업 생산력이 증가한다 그러죠. 자, 요거를 우리는 수확량이 많어, 이것도 좋지만 농업의 생산량이 증가한다. 자, 그럼 먹을 게 많죠. 그러면은 내가 생산해서 먹고도 남어. 이걸 어떻게 할까? 팔아야 되죠. 그렇게 파는 거를 상업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농업 말고 이것저것 물건도 필요해. 그걸 수공업이라고 그러죠. 이때는 공장이 없었으니까 손으로 만드는 거, 손 숫자를 써서 수공업이라고 해요. 이렇게 상업이랑 수공업이 발달하면 이거는 농촌에서 해야 될까, 도시에서 해야 될까? 이거는 도시에서 하는 게 좋겠죠. 도시에서 합니다. 도시에서 물건을 사고 판다, 수공업으로 물건을 만들었다, 이걸 사고 팔려면 뭐가 필요할까? 즉 화폐가 필요하게 되죠. 농업 생산량의 증가로 사회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춘추 전국시대에 이 제후국의 소원은 아까처럼 전쟁을 치러서 우리나라가 세서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 자, 그거를 유식한 말로 부국 강병, 그러니까 나라가 부자가 되고 강한 병사를 가지는 게 꿈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를, 이 제후국을 부국 강병으로 만들까라고 생각하다가 제후국들이 이러려면은 능력 있는 똑똑한 인재가 우리나라에 와야 된다 해서 부국 강병을 꿈꾸면서 능력 있는 똑똑한 인재를 채용을 합니다. 이걸 등용이라고 그러죠. 자, 이 능력 있는 인재들이 이제 뭐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현실의 문제, 자,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예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긴 게 정치 사상이죠. 정치 사상. 왕,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다스려야 해결이 돼 하면서 여러 똑똑한 인재들이 나와서 마구 떠들어댑니다.
떠들면서 아 그렇지 이런 사상을 만들자 사상까지 만들어요. 이렇게 마구 떠드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고요. 이 제자가 만든 사상을 백가라고 합니다. 제자 백가의 등장. 자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스승과 제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자는 자, 여러 생각을 가진 사상가 사람이에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그리고 백가는 이들이 만들어낸 어떤 이론 있죠. 뭐 무슨 학파라고 그래. 학파. 한 개가 아니라 이것도 여러 개지. 그래서 이 당시에 들어간 제자 백가를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 사상가 제자들이죠. 대표 사상가로는 여기다 적고 이들이 주장한 학파는 여기다 적겠습니다. 자, 이 학파의 내용을 무슨 학파입니다 하면서 구분을 한번 지어 볼게요. 자, 첫 번째 대표적인 사상가는 공자, 맹자가 있고요. 여기서 자는 이제 높은 사람을 뭐뭐님이라고 부를 때 그 당시에는 자라는 명칭을 썼어요. 공님, 맹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자, 맹자는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은 인과 예를 바탕으로 한 도덕 정치 그러니까 예의를 다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는 어질게 현명하게 판단해라. 그래서 요거를 인, 예, 즉 도덕 정치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렇게 만든 사상을 유가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상가 묵자가 있어요. 이 반묵자 할 때 그 묵자가 아닙니다. 이 묵자는요. 차별 없는 사랑, 평화, 차별하면 안 돼. 누구는 예뻐하고 누구는 미워하면 안 돼. 차별 없는 사랑 그리고 이거를 겸해라고 합니다. 겸해. 차별 없는 사랑을 겸해. 나는 평화를 좋아합니다. 평화. 자 이렇게 해서 만든 사상 이름을 묵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묵자가 만든 사상이 묵가가 되겠죠. 법가 사상이 있는데 한비자라는 사람이 한비자 이름을 다시 적을게요. 한비자 얘는 다 필요 없어요. 사랑이고 뭐고 필요 없고 나쁜 일을 하면은 법으로 엄벌을 쳐야 돼요. 그래서 법이랑 제도로 자 숙제 안 했으면 10대 그냥 때리고 엄격한 거 그럼 봐봐 숙제를 잘 한단 말이야. 엄격함을 강조합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학파는 법가 사상이라고 합니다. 도가 사상이 있는데요. 누가 주장했냐면요. 노자 장자라는 사람이 도를 닦는다. 도사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인위적인 제도보다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 무의자연. 아이고 그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욕심을 버리고 나 여기서 그냥 이렇게 누워 있을래. 요런 사상. 이거를 무의자연. 무의 인위적이지 않다. 무의 자연. 욕심 이런 거 다 버리고 인위적 자연. 나 자연을 사랑해. 나 나무를 사랑해. 나 새를 사랑해. 이런 거를 사랑하는 사상. 이거를 도가라고 합니다. 도가. 그래서 대표적인 사상가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우리 학생들 요렇게 이름, 내용, 사상가 이거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춘추 전국시대에 생긴 것들. 이렇게 춘추 전국시대에 여러 나라들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드디어 한 나라가 통일을 합니다. 와, 그럼 이제 세계사책에서는 이렇게 통일한 나라는 그 약속을 했어. 세계사책에 무조건 실어주자. 그렇게 해서 나온 나라가 바로 진나라입니다. 진의 중국 통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진이 중국을 통일합니다. 우리 진은 어떤 나라였냐면은 아까 춘추 전국의 전국시대에 그 중에 한 나라였어. 그 중에 나라 진이라는 나라 있었는데 얘가 부국 강병을 이룬 거지. 아까 부국 강병을 꿈꿨다 그랬잖아.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부자로 만들고 강한 병사를 키워주고 얘가 그걸 이뤄낸 거야. 진나라가. 그래서 뭐 전쟁에서 다 이제 이겼죠. 근데 이게 중국 최초의 통일이라는 거지.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크잖아. 이 진나라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어요. 이런 거 너무 중요하잖아.
그래서 교과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를 통일한 그 황제, 왕이 누구냐? 이름이 진나라에서 처음으로 황제. 그래서 우리는 시라는 게 처음 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다가 시황제를 붙여서 우리가 흔히 진시황제 하는 게 진나라의 first, 첫 번째 황제다. 황제가 된 이유는 그 전에 이 춘추 전국시대의 제후국이었잖아. 그거보다 레벨이 높아야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황제. 이제는 왕이 아니에요. 왕 아니라 황제로 칭호를 격상을 시키고요. 자신을 첫 번째 황제, 시황제로 칭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봐봐요. 통일을 했지. 땅이 얼마나 넓겠어. 대따 클 거 아니야. 이거를 유지하려면은 얘도 나름대로 비법이 있어야 되죠. 얘가 실시했던 정책은요. 지난번에 그 춘추 전국시대 보니까 그 주나라 망한 거 보니까 뭐 제후들을 해가지고 봉건제? 그런 걸 해서 사람들이 말을 듣나? 나는 내 말을 잘 듣게 할 거야. 중앙집권 정책을 펼칠 거야. 중앙집권 정책. 즉 제후들 보고 알아서 그 지역 다스려? 나는 싫어. 내가 다 관할을 할 거야. 그래서 지방 행정을 직접 다스립니다. 지방 행정을 무슨 구, 무슨 시 하고 행정구역을 정비하듯이 얘도 전국에 군현제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지방을 군과 현으로 나누고요. 여기가 중앙이야. 여기가 황제가 있는 곳이야. 황제. 그리고 전국을 뭐 군현으로 나눴어. 군현으로 나눴어. 그러니까 제후랑 다른 점은 제후는요. 여기서 지가 알아서 세금을 다 걷고 그 세금을 다시 왕한테 주는 건데 노. 이 군현을 다스리는 거는 관리를 그냥 파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월급 준 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여기를 다스리는 거는 왕이 아니라 관리를 파견합니다. 관리 파견해서 얘가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세금을 걷어서 그대로 싣고 황제한테 갖다 줘야죠. 그러니까 황제의 권한이 훨씬 큰 게 바로 이 군현제입니다. 군현제. 그러면은 군현제는 중앙집권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좀 군현제랑 반대가 우리 제후국을 했던 주나라의 제후국을 했던 봉건제죠. 이거는 황제의 힘이 얘는 황제의 힘이 세지는 거고 얘는 황제의 힘이 약해진 거. 봉건제를 실패했으니까 진시황제는 군현제를 실시를 하죠. 그리고 세금을 잘 걷고 싶었나 봐요. 도로망을 또 정비를 하네요. 도로망 정비, 지방행정 정비하고 그 다음에 도로망 정비하고 그래서 야 빨리 달려와 회의하자 그러면은 으덕으덕 말 타고 뻥 뚫린 도로로 황제를 만나러 가는 거죠. 중앙집권 정책을 하려면 도로는 필수입니다. 도로가 안 좋은데 야 빨리 와 그런다고 올 수 있을까? 자 도로를 잘 정비합니다. 통일정책을 펼칩니다. 통일정책 뭐냐면은요 여러 나라가 그동안 찢어져 있었잖아. 그러니까 각자 언어도 다르고 각자 화폐도 다르고 문자도 달라. 근데 이런 게 다 다른데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가겠어. 야 우리는 똑같은 나라야. 이제부터 화폐 이걸로 통일. 도량형은 지금으로 치면은 너 키 몇이니? 그러면 우리는 제 키는 170cm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다 그 단위가 틀려. 저는요 3척이에요. 저는요 200ml예요. 저는요 10cm예요. 그럼 뭐 얘가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 도량형. 예를 들어서 저 쌀 한 바가지 주세요. 그런데 한 바가지가 나라마다 다 틀려. 어떤 나라는 큰 바가지, 어떤 나라는 작은 바가지. 바가지를 통일을 하는 거죠. 그걸 도량형 통일이라고 합니다. 문자도 통일을 하죠. 문자 통일하고 심지어 수레바퀴의 폭도 통일합니다. 수레바퀴 폭이 통일이 돼야지 바퀴 폭 통일. 그 도로에서 안전하게 이 수레바퀴가 물건을 싣고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통일정책이라고 하고요. 잠깐만요. 요걸 한번 볼게요. 항상 진시황의 통일정책하면 이 그림이 나와. 화폐가 이렇게 생겼는데 야 요걸로 나라마다 문자가 달랐는데 진나라 문자로 도량요. 이게 저울추거든요. 양을 재는 종이
물론 무조건 이걸로 양을 재. 요렇게 해서 이렇게 통일 정책을 펼친 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시 황제는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요거 대표 사상가가 있었다 그랬잖아. 유가, 묵가, 법가, 도가 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사상으로 나라를 이끌면 좋을까 했는데 얘가 자, 어느 것을 유가, 묵가, 법가, 도가 뭐랄까 내 마음에 쏙 드는 거 드디어 발견. 그게 뭐냐면 바로 법가 사상입니다. 법 제도를 엄격하게 해서 벌칙을 주고 한비자의 법가 세상에 꽂혀가지고 진시 황제가 다 필요 없어. 우리나라는 법가 사상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자, 씁시다. 법가 사상으로 나라를 다스려. 그러면은 다른 학자들이 아유 법가 사상 말고요. 그 유가 그거 좋은데요. 그 도가 좋은데요.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은 진시 황제 입장에서는 법가 사상을 안 좋아하는 애는 예쁠까 미울까 밉겠죠. 그럼 걔네들은 어떡하냐? 죽입니다. 법가 사상 빼고 다른 사상을 들고 나온 사람은 이렇게 너 나와봐. 저요? 너 법가 사상 말고 다른 사상 좋아하잖아. 쟤 어떻게 알아? 일로 와봐. 너 삽 좀 들어볼래? 예, 왜요? 일단 들어봐. 삽. 뭐 하시는 거죠? 땅 좀 팔래? 예, 구덩이 팔게요. 그래서 땅을 파요. 이렇게 파서 그 다음에 그리고 너 일로 좀 잠깐 들어갈래? 왜요? 들어가. 그리고 이거를 또 이렇게 해서 흙으로 싹 덮으면은 얘네들이 죽게 되죠. 이렇게 땅을 파는 거를 갱이라고 그래요. 갱.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유학자예요. 유. 그래서 이런 사건을 갱유라고 합니다. 갱유. 땅속에 파묻었다 이거죠. 죽었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좋아했던 책이 있어. 그 책은 법가 사상이 아니야. 그 책을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불을 질러버려요. 이 책을 불로 질렀다. 분서라고 그러죠. 요 사건을 분서갱유. 진시 황제는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 행정을 9년제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것저것 통일했다. 법가 사상 빼고 다 없앴다. 분서갱유. 이걸 통해서 나라를 이끌었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나쁜 놈이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나쁜 놈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나쁜 점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흉노족이라고 있어요. 이름도 흉노족. 얘네들은 이 족자가 붙은 애들은 농사를 안 줘요. 그럼 어떻게 먹을 걸 구하냐? 바로 도둑질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맨날 이 진나라에서 물건을 훔쳐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흉노족이 못 오게 하려면은 요렇게 좀 성을 쌓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성을 쫙 쌓습니다. 이 성이 바로 만리장성. 그럼 흉노족이 여기 넘어오려다가 아이고 하면서 여기서 못 넘어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진나라가 보호가 되겠죠. 물론 이렇게 한두 명 이렇게 뚫고 오겠지. 그럼 여기 서 있다가 걔네를 막으면 되지만 단체로는 못 올 거 아니야. 단체로 오는 거를 견제하고자 만리장성을 축조했고요. 베트남 북부 인근 지역까지 영토도 확장을 했습니다. 원래 그 전국시대의 성벽이 있었거든. 그걸 연결해서 지은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연결해서 만리장성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축조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대단한데 멸망을 해요. 멸망. 왜 이렇게 대단한데 멸망을 하나요? 이게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야. 대규모 토목공사를 했어요.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하는데 누가 하냐? 이제 백성이 와서 하죠. 그럼 백성이 기분 좋겠어? 힘들지. 그리고 이 법가 사상이 되게 세. 사랑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너 죄 졌어? 너 사형.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너무 가혹해. 가혹한 통치. 백성은 일시키고 너무 무섭게 하고 그럼 백성의 불만이 커지겠죠. 그리고 시황제가 죽어요. 그리고 불만이 커진 농민들이 싫어 이렇게 들고 일어서는 거 봉기라고 그러죠. 벌 봉자 써서 벌떼처럼 일어난다. 그래서 20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221년에 세웠는데 기원전 BC 221년에 세워져서 멸망은 기원전 206년에 했으니까 별로 몇 년 안 된 나라지만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자, 이제 진나라가 멸망하고 세워진 나라 한나라를 배워보겠습니다. 한의 성립과 발전. 한의 성립과 발전. 진나라가 멸망하고 한이 성립되는데 이때 성립한 그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의 이름이 유방입니다. 유방. 웃지 마세요. 사람 이름이에요. 유방. 그리고 왕으로는 이름을 고조라고 부릅니다. 유방이 본명이고 고조는 왕이 된 다음에 불려지는 이름이 고조입니다. 유방이 이제 한나라를 건국하고 중국을 이제 다시 통일을 합니다. 기원전 202년. 자, 이 한나라는 어떻게 발전했냐? 이 진나라랑 좀 헷갈리지 마시고 비교를 잘 해주세요. 수도를 이제 장안이라는 곳, 장안을 이제 수도로 삼아요. 수도. 그리고 9년제 있었잖아. 9년제 있었고 9년제 전에 봉건제 있었죠. 봉건제. 아, 나는 그럼 봉건제를 해야 되나? 9년제를 해야 되나? 아, 그 봉건제도 망하는 걸 보고 9년제를 망하는 걸 봤으니 나는 두 개를 좀 섞어서 반반으로 하자. 라고 한 게 군국제입니다. 군국제. 자, 군국제는 뭐냐면은요. 9년의 관리를 파견하여 다스리는 9년제. 제후에게 맡긴 봉건제를 좀 합한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좀 합한 게 군국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농민들이 지난번에 불만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여기다가 수도 장안으로 옮기는 거 군국제 2번 3번. 우리 농민이 불만이 많았을 때는 농민은 이거를 깎아주면 되게 좋아요. 세금을 조금 줄여줘서 안정화를 하고 세금 깎아주니까 나 마음에 들어? 네, 마음에 들어요. 인기를 좀 높이죠. 한 고조가 이런 일을 했어요. 지금 성립이라고 그랬죠. 한 고조.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얘는 고조가 한 일인데 그 다음 왕이 무제예요. 우리 한무제라고 하는데 우리 한무제는 한국사 때 많이 배웠어요. 왜냐면 한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을 시킵니다. 얘는 다시 한번 군국제가 아니라 9년제를 확대를 해요. 9년제. 강하게 통치하는 난 9년제가 마음에 들어. 9년제로 바꾸고요. 그 대외 정책, 전쟁을 많이 하는데 대외 정책으로 어떤 나라를 쓰러뜨렸냐면은 흉노죠. 흉노 정벌, 그 도독대들을 정벌하고 그다음에 베트남 북부도 점령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고조선을 얘가 정복을 합니다. 고조선이 이때 무너집니다. 경제정책을 볼게요. 경제정책. 한 고조, 한 무제 비교해야 됩니다. 경제정책으로 얘는 그 전쟁이 이렇게 많잖아. 뭐 흉노, 정벌, 베트남, 정벌, 고조선, 정벌. 그럼 뭐가 모자라? 돈이 모자라요. 이거를 재정 부족이라고 그래. 모자라는 돈을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채우는데 그 당시 소금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술 요런 것들이 잘 팔렸는데 요거를 이거 우리 나라에서만 팔게. 이렇게 남는 이득은 모두 나라 이득으로 할게. 그래서 너네는 일반인들은 팔지 마세요. 나라가 특정 물건을 독점하여 판매하는 정책. 나라가 독점 판매하는 정책을 전매제도라고 합니다. 전매제도를 통해서 재정 부족했던 거를 확보를 하죠. 소금, 철, 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변하고 변천을 하고 멸망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무제가 이제 죽었어요. 한무제가 깨꾸닥 하고 한무제 죽어요. 그러면은 무제가 죽은 다음에 외척 세력이 강화됩니다. 외척은 자기 와이프의 친척이겠지. 그걸 다 외척 세력이라는데 왕이 죽으니까 외척 세력들이 내가 정치할래, 내가 정치할래. 황제 외가와 황후의 집안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이 외척 세력 중에
짱인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최고인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왕망이야. 왕망. 얘가 권력을 잡아서 나라를 세웠어요. 아, 한나라 무너뜨리고 신나라라는 거예요. 신라면이 아니라 신나라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신이 얼마 후 무너지고 광무제라는 사람이 다시 한을 세웁니다. 얘가 멸망하고 광무제가 이름 다시 쓸게요. 광무제가 나라를 세웠는데 한을 세우는데 한이 또 나와요? 아, 그래서 헷갈릴까봐 얘는 후한이라고 불러요. 후한. 나중에 세워진 한이라서 후한. 자, 후한 말에는 외척과 뭐 환관의 행포로 정치가 너무너무 혼란해집니다. 이때 정치가 저렇게 리더가 제대로 안 잡히면은 정치가 혼란해지고, 이 혼란해졌을 때는 누가 손해냐면은 농민 생활, 누가 농민을 돌보겠어? 정치인들이. 농민 생활이 이제 어려워지죠. 정치를 잘해야지 농민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중에는 난이 일어나. 농민들이 야, 뭐 지금 뭐 임금도 제대로 없고, 야, 우리 머리에 노란 두건을 쓰고 뭉쳐서 반란을 일으키자 해서 노란 두건을 쓴 농민들의 반란이 시작되죠. 이것을 황건적, 누런황, 수건 할 때 건, 도적적해서 황건적의 난. 이 황건적은 농민 반란입니다.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지방 세력이 서로 경쟁하면서 후한이 멸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후한 끝, 엔드. 자, 한나라는 이렇게 멸망했지만 우리 한나라의 소중한 문화, 한의 문화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나라는 유학이 발달했죠. 한무제가 그 동중서라는 그 신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 우리나라는 나도 뭐 법가? 법가는 지난번에 그 안 좋아요.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끔찍하게 하면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을 해요. 나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선택을 해서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래서 학교, 유학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유학자도 관리를 뽑아서 유학 교육에 열을 올립니다. 유교 경전의 글자를 해석하는 훈과학도 발달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학교, 유교 학교, 그 다음에 학문인데 이 학문이 유교 경전이 너무 어려우는데 요거를 이제 해석하는 학문이라 해서 이거를 훈고학이라고 그래요. 훈고학. 학교는 뭐 태학이라든지 유교를 공부하는 태학 같은 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학도 발달하는데요. 역사학,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책을 쓰는데 이름이 사기래서 사기치는 게 아니라 그냥 역사를 기록한다. 사기. 그 다음에 반고의 한서 편찬을 합니다. 중국 역사 서술에 이제 모범이 되죠. 이런 책들은. 과학기술이 발달했을까요? 이때 과학도 발달합니다. 아니, 그 옛날에 과학이 발달을 합니다. 해시계, 그 다음에 지진계 있잖아. 지진이 날 때 이렇게 체크하는 거, 해시계, 지진계 등이 이때 발명이 되고, 여기서 크나큰 발명, 우리 채륜 아저씨가 이거를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뭐냐? 이거 바로 종이를 만듭니다. 이 종이를 만들면은 이 종이에다 글씨를 쓰면서 단순히 종이를 뜻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학문이 발달된다. 학문 발달. 우리 인쇄술의 발달로 지식이 보급되고 인터넷의 발달로 지식이 보급되듯이 이때는 종이가 발달된 게, 예를 들어서 있잖아, 이런 그 사상이 되게 좋아하고 막 귓속말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 종이에 써서 얘기하는 거랑 퍼지는 속도가 다르겠죠. 이런 종이가 생겼다라는 거, 이거를 아주 의미 있게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이때 인도에서는 불교가 있었는데요. 종교, 인도의 불교가 전파가 되고 나중에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전파가 되겠죠.